김성환의 시사야. 맛있고 멋있는 우리 술을 찾아 떠나는 불금의 교양 시간입니다. 주류문화 칼럼니스트인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옥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몇 주간 세계사를 바꾼 술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어떤 술 얘기, 어떤 역사 얘기 해주실 건가요? 지난 시간에 이제 세계적인 와인 산지인 부르고뉴 지역과 잔다르크의 악연을 소개해봤는데요. 오늘은 19세기 하면 이제 우리가 산업혁명이라든지 또 의학혁명, 화학 물리분에서 엄청난 발전을 많이 이루게 되는데, 그렇죠.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과학자라고 불린 프랑스 생물학 최고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누구요? 바로 루이 파스테르. 아, 파스테르.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유제품 브랜드로도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회사가 아닌데 이게 인물인데 인물의 이름을 거기서 차용한 건데. 어쨌든 간에 근데 이 인물이 나오게 한 것이 뭐냐, 이 인물이 어떻게 이런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바로 술이었습니다. 술이다. 그래서 코로나19 국면에서도 파스테르란 사람을 우리가 인물을 주목해봐야 할 필요도 있을 텐데. 세균이니까요. 세균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 이제 그렇게 작은 생명체를 확인하고 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은 우리가 미생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따른 백신을 만들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왜 술입니까? 술하고 연결되는 게 뭐 효모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음악의 어머니는 핸들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바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파스테르를 술의 어머니라고 지칭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효모의 역할을 파스테르가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효모의 역할을 발견했다. 효모의 역할이 뭐냐? 바로 술을 발효시키는 그 역할을 하죠. 근데 그 이전에는 효모라는 존재를 알았는데 이 술 발효를 담당하고 있는 세균이 효모라는 것을 이 파스테르가 처음으로 찾아낸 거예요. 근데 왜 효모의 어머니냐? 아니 죄송합니다. 왜 술의 어머니냐? 이거 본다면 이 바로 효모의 모자가 어미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효자는요? 효자는 발효할 때 효자인데 이게 술 유자와 효도할 효가 같이 붙어 있어요. 이래서 발효할 효자가 여기서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모자는 어미 모자. 그러니까 술의 효도 안에는 뭔가 만들어내는 것. 그게 효모라는 한자의 구성입니다. 이게 이렇게 또 파스테르랑 연결이 될 줄은 잘 몰랐는데 근데 파스테르는 뭐 워낙 유명한 인물이고 한 일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광견병을 이제 뭐 고쳤다고 얘기할 수 있죠. 뭐냐면 이제 광견병 백신을 만들었고 당시에는 광견병에 걸리면은 100% 다 죽을 수밖에 없었대요. 우리 어렸을 때도 사실 광견병 무서웠죠.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고 그랬어요. 옛날에 무슨 그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거 보면 광견병 조심하라고 늘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당시 백신을 만들어서 당시 이제 9살의 조세프 마이스터라는 어린아이가 걸렸는데 파스테르가 살려주게 되죠. 그러면서 이 마이스터라는 인물이 파스테르 연구소의 관리인으로 평생을 일하게 되는 이런 실은 일화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은 뭐 이 의학에 있어서 광견병 백신이나 콜레라, 뭐 탄저균 이런 거 다 만들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이제 식품 쪽에서 본다면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세균이 공기 중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전에 뭐였냐? 자연 발생설. 놔두면 알아서 세균이 발생되고 알아서 뭐 이렇게 나쁜 뭐 구더기 같은 이런 것들도 생기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공기를 차단한 순간, 공기를 가열하고 뜨거운 걸로 한 순간 그 다음부터는 생기지 않는다. 이거 지금 학창 시절에 실험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길게 이렇게 유리관 만들어가지고 길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밑에서 가열하고 세균이 안 들어가게 만든다. 맞습니다.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실험 그대로 비슷하게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원래는 실은 이제 이 자연 발생설이 제창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2000년 동안 있었던 이 상식을 완전히 깨버린 거죠.
그래서 뭐가 발생하게 되느냐? 예. 결국은 공기를 추가적으로 넣지 않으면은 또는 미생물과의 접촉을 끊으면 예. 음식이 평생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뭐가 나오게 되냐? 가공식품이 쫙쫙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뭐 아실 거예요. 뭐 그 전에 병조림, 통조림 이런 상태가 있었는데 이것을 이유로 엄청나게 음식의 산업혁명을 일으키게 한 장본인 그 사람이 바로 이제 파스텔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오늘 뭐 파스테르의 위인전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저희 청취자 1928님께서 오늘 네. 뉴스가 정말 술 땡기게 하네요. 오늘 술 이야기 더더욱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말씀해 네네. 주셨는데요. 파스텔과 술이 만나는 지점. 네. 이걸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네. 얘기를 해보죠. 네네네. 일단 파스텔의 고향이 있습니다. 네. 프랑스의 동부 쪽인데 네. 쥐라라는 지역이에요. 그 쥐라기의 쥐. 네, 쥐라. 맞습니다. 예. 쥐라기 왜 언젠가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네네. 지가 지지난주인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쥐라기 시대 지질층이 발견돼서 이 쥐라의 이름을 착용해서 쥐라기 네. 월드가 되고 쥐라기 시대가 나왔다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뭘로 유명하냐? 당연히 이제 제가 언급을 했다면 그렇죠. 술과 관련된 와인으로 유명한 곳이죠. 여기가 부르고뉴랑 굉장히 가깝고 행정적으로 따질 땐 부르고뉴랑 같은 지역입니다. 와인 산지로 유명한. 근데 일단 그래서 와인의 고장에서 파스텔레가 나왔다. 이것이 첫 번째. 네.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아직 뭐 예. 그렇게 우리가 탁 맞아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맞습니다. 또 다른 게 있겠죠? 네, 뭐냐면 파스텔레를 굉장히 유명하게 만든 일이 있었는데 그 업무가 바로 와이너리 사람들이 이 파스텔레한테 업무를 부탁한 거예요. 아 파스토리한테 네, 뭐 이런 것 좀 해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연구를 해달라. 했는데 그 연구 내용이 뭐냐면 자신들의 술이, 그러니까 자신들의 와인이 계속 식초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아 술을 네. 담그려고 했는데 네. 술이 안 생기고 자꾸 식초가 되네요. 맞아요. 도대체 네. 뭐가 잘못된 겁니까? 네,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보관하면 바로 식초가 돼버리는데 도대체 이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와인을 마시려고 했는데 왜 식초가 돼버린 거나요? 네.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라고 물어본 거죠. 아. 네. 그래서 이 용역을 맡게 돼요. 이 업무를. 그게 언제쯤이에요? 그게 젊은 시절이겠죠? 그렇죠. 근데 비교적 젊은 시절에서 1854, 5년도. 네. 그래서 이제 막 대학 교수가 막 됐었을 때. 아. 네. 근데 지금 뭐 수능도 이제 치렀고 그러니까. 네, 네, 네. 파스텔은 진짜 공부 잘했어요? 아, 실은요. 별로 공부를 못했어요. 아 공부 못했어요? 네, 재수도 합니다. 대학원 시험에서 한번 떨어져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공부했다 네. 그러면은 수능에서 성적이 잘 안 나와가지고. 그렇죠. 수능에서 성적도 그다지 모르게 좋지 않았고 대학원 들어가기 위해서 재수도 한번 하고 당시에 이제 자기 전공 과목에서도 별로 좋은 점수를 못 받아서 뭐 학점으로 따지면은 뭐 B 3점, 예, 3.0 뭐 이 정도. 밖에 수준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왔으면 취업도 안 될 학점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학점이 높아가지고 이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물리학 했대요. 아, 네, 물리학을 하다가 네, 예, 와이너리 예, 와이너리 분들이 이런 업무를 부탁한 덕분에 이쪽으로 세균 쪽으로 계속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식초가 되는 거는 네. 우리 보통 막걸리도 잘못 담그면 식초가 맞습니다.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식초를 만드는 균이 초산균이라는 균인데 네. 막걸리나 청주나 와인 등의 발효주에 들어가면 이 초산균이 뭘 하느냐? 예. 알코올을 먹고 알코올을 가지고 식초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일단 술이 됐다가 네, 네. 그 초산균 네. 얘가 알코올을 막 먹어가지고 네. 알코올은 사라지면서 점점 네. 식초가 돼간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양조 식초는 다 술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막걸리 식초, 와인 식초, 특히 이제 우리가 보는 이제 쌀 식초 이런 것들은 다 청주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예. 네. 이 초상균의 역할을 발견했고 네가 식초를 만드는 거라 해서 초상균을 죽이면 더 이상 와인이 식초가 안 되는 거라 그걸 알게 되죠. 그럼 어떻게 죽여요? 어떻게 죽이느냐? 근데 술을 우리가 무작정 끓이면 어떻게 됩니까? 알코올 다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물은 100도에서 끓는데 알코올은 78도에서 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78도, 80도 넘어가 버리면은 알코올도 사라지고 네. 또 그 영양소도 많이 파괴되죠. 그 중간 지점을 찾게 돼요. 그래서 몇 도 정도에서 보니까 이 초상균이 죽나 보니까 60도 전후.
좀 높게 하면 70도 정도. 예. 이걸 발견하면서 이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영양소도 파괴되지 않고 맛도 최대한 보존되면서 오랫동안 먹을 수 있다라고 한 것이 바로 저온 살균법입니다. 그 우유 만들 때 네, 그렇죠. 어디 유제품 회사에서 많이 홍보했던 거 같아요. 맞습니다. 저온 살균으로 뭐 합니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우유의 영양소는 파괴되지 않고 세균은 이제 살균시키는 방법. 우유의 저온 살균인데 이것이 이제 술에서 나온 거죠. 네, 이 방식이. 네. 결정적으로 파스텔가 만들었고. 네, 그래서 우리 식탁에 이렇게 우유가 자주 나올 수 있는 것은 술 덕분입니다. 또 그렇게 연결해요? 좀 무리하게 연결을 해보자면은 보통은 이제 파스테르가 저온 살균법을 개발했다. 네. 그걸 이제 확인하면서 뭔가 그걸 우유에 접목하기 시작했다. 그쵸.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다 와인에서 그렇죠. 네, 술에서 시작했던 거죠. 네, 근데 그것을 이제 우유에게 접목을 잘 해서 우리 식탁에 우유가 이렇게 자주 오르게 됐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과학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네. 지금 뭐 식초가 뭐 막걸리도 식초로 변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개발되지 않나요? 네. 근데 저온 살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와인 같은 경우는 근데 실은 결론적으로 와인을 위해서 저온 살균법을 개발했는데 실질적으로 와인은 저온 살균법을 잘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양에 있는 와인 대부분은 이 와인에 아황산이라는 방부제를 넣어요 이미. 방부제를. 네. 그래서 그 와인 라벨 이렇게 보면 뭐 아황산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네, 아황산이라는 방부제를 넣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이 방식을 쓰는 것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일이잖아요. 그렇죠. 과일을 아무리 낮은 온도라도 좀 끓여버리면은 이게 맛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이거는 뭔가 대량 생산을 뭔가 만들 때라든지 아니면은 보관에 있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와인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좀 편하게 놓는 것들에 많이 적용이 되죠. 그럼 대표적인 게 어떤 술요? 바로 맥주입니다. 맥주요? 맥주도 향도 필요하고 다 하는데. 네. 그렇죠. 민감한데요? 그렇죠. 민감하죠. 민감한데 우리가 마시는 맥주는 그 김성환 디자이께서는 생막걸리 드셔보셨죠? 네, 뭐 마셔봤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캔막걸리 같은 거 드셔보셨나요? 그렇죠. 근데 캔막걸리는 살균이고, 그렇죠. 캔에 넣으려면 저온 살균 처리한 거고, 생막걸리는 이제 정말로 그대로 열 처리를 안 한 거잖아요. 맛이 확연히 다른 걸 아시겠죠? 네. 근데 맥주는요. 잘 모르긴 하죠.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 우리 캔맥주하고 저는 아직도 그런데요. 뭐 치킨집 같은 데 가서 생맥주 나오는 거 그리고 병맥주, 캔맥주 뭐 이런 것들 잘 구분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구분 못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태어나서 마셨던 첫 맥주는 다 살균 처리된 맥주인 거예요. 그걸 구분하지 않고? 네. 진짜 생맥주를 마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네, 요즘 들어서 이제 수제 맥주로 좀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좀 적용되고 있는데 즉 우린 태어날 때부터 살균된 맥주를 마신 거예요. 그래서 생맥주, 캔맥주, 병맥주 다 기본적으로 다 살균해서 나옵니다. 그럼 다 똑같다. 그렇죠. 다 똑같은 거죠. 네. 근데 진짜 생맥주를 마셔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실은 진짜 생맥주와 일반적으로 나오는 맥주 맛을 구분할 수 있기가 우리 어려운 겁니다. 제가 이상한 게 아니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호프집 가서 생맥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생맥주는 원래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생막걸리에 효모가 살아있는 생맥주가 아닌 거죠. 근데 우리 그 치킨집이나 이런 데 가면 생맥주 마시면 약간 찝찝한 맛이 더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그쪽에서 관리를 잘 못했을 때. 그런가? 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관리 잘 못했을 때고. 다만 이제 생맥주와 병맥주의 차이는 뭐냐면은 생맥주 같은 경우는 케그라고 해가지고 통에 넣어서 이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통에 그 빛이 투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신선도는 유지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올 때 한 번 더 칠링을 해주고 차갑게 해주고 한 번 더 탄산을 넣어주면 더 신선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군요. 근데 뭐 생맥주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막걸리에도 혹시 이런 뭐 방법들이 적용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조금 말씀드린 캔막걸리. 캔막걸리. 캔막걸리 같은 경우는 그것도 저온 살균을 합니다.
끓이면 그것도 역시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수출용 막걸리에는 대부분 이 파스테르의 그 저온 살균법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외국에서 만난 막걸리를 딱 보면은 한국에서 맛본 것과 좀 다르네 하도 느끼면은 그건 대부분 다 살균 처리한 것들입니다. 그렇죠. 이동 거리가 굉장히 길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 막걸리는 보통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진 않죠. 생막걸리는 짧으면 10일, 10일. 뭐 길면은 뭐 한 달? 네,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걸 수출로 이어지기까지는 되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일본 정도는 좀 하긴 하는데. 그럼 신선도에 있어서는 막걸리가 제일 좋은 술이네요. 제가 언제 늘 얘기하지만 막걸리는 세상에서 제일 신선한 술입니다. 네, 열처리 안 했잖아요. 네, 열처리도 안 하고 맥주 같은 경우는 끓여서 만들지만 막걸리는 끓여서 만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물에다 넣고 그냥 그 자체로 자연 발효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 맥주 정말 막 광고할 때 막 천연 뭐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건 약간 안 맞는 거군요. 막걸리에 비하면 뭐 그런 발효 방식이나 그 멸균, 살균 방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막걸리 훨씬 더 뭐라고 할까 리얼. 또 이 생에 더 가깝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막걸리 이렇게 사실 때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살균 처리되거나 이렇게 뒤에 다 써 있습니다. 라벨 뒤에. 있어요. 네. 살균 처리한 것은 살균 막걸리로 써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살균 탁주라고. 살균 탁주. 네. 그래서 보시면 딱 아시고 탄산이 없는 경우에는 살균 탁주인 경우도 꽤 많아요. 왜냐하면은 탄산 같은 경우에는 발효될 때 무조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은 이거는 살균할 수 있었던 제품일 수 있겠다라고 한번 보시는 것이 좋은데 뭐 제일 정확한 건 역시 라벨 보시는 게 제일 좋죠. 근데 그 요즘엔 탄산이 들어가 있는 막걸리 많잖아요. 네. 그 억지로 탄산 집어넣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인공적으로 탄산을 또 넣기도 하죠. 인공적으로 넣기도 해요. 네. 자연스럽게 탄산이 생긴 건 아니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살균 탁주의 경우에는. 네. 알겠습니다. 또 파스텔에서부터 막걸리까지 와버렸는데요. 우리가 청취자 9651님께서 술 얘기 너무 흥미진진해요. 겸사겸사 과학적 역사적 지식 인물 공부까지 중3 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금요일 밤 술을 부르는 시간이네요.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참 이게 술 이야기가 이렇게 해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 언젠가 밤새워서 술 이야기 한번 할 수 있는 기회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이런 얘기 하면은요 과음도 안 합니다. 많이 취하지도 않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들어도 취하지 않는 불금의 교양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윌리 넬슨과 노라 존스가 부른 Baby It's Cold Outside 띄워드리고요. 저는 이번 주 순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연말이긴 하지만 모두를 위해서 가급적 집에서 머무르시면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월요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ll hold your hands. They're just like